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호제기 지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수필인데요. 바로 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겪었던 경험과 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수호제가 무엇인지 그 뜻이 아시나요? 이 수호제는 즉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작가의 큰형님이 바로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인데요. 처음에 필자는 이 이름을 보고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는데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하고 의문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글의 서두에 필자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필자가 바로 장기로 기양을 오게 됩니다. 네, 정약용은 약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유배에 오면서 홀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약용은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하 만물 중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그러니 집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동산에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는가? 네, 이 또한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뽑아갈 수가 없죠.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책은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라고 바로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비록 도둑이 훔쳐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둘에 불과할 뿐이지 천하의 모든 옥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정약용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부적인 예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문제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역접의 표지가 쓰였습니다. 유독 이 본질적인 자아라는 것은 그 성품이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나기를 잘하고 출입이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네요.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볼게요.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합니다. 네, 유혹에 그만큼 쉽게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은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 본질적 자아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자는 자아를 현상적 자아, 즉 세속적 욕구를 쫓는 나와 본질적 자아, 즉 참된 나를 두 개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데요. 어떠한 과거를 살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공부에 빠져 있었고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서는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즉 기양을 오게 됐죠.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이르러서야 그 달려오던 것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가족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라고 이와 같이 자아 성찰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유독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큰 형님만이 바로 나를 잃지 않고 즉 본질적 자아겠죠. 바로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글의 첫 부분 기억나시죠? 바로 필자가 왜 큰형님은 서재의 이름을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는가 하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바로 이렇게 귀향을 와서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 즉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라고 하셨는데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큰형님이 수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 글의 필자는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또한 서술상 특징으로 굉장히 많이 묻는 부분인데요. 바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이로 인해 바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성현의 명구를 인용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제기 바로 어떠한 뜻인지 잘 아시겠죠?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라고 자신이 이와 같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기출문제도 최다 빈출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 놓았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